네, 안녕하세요. 고양국제고 미술교사 허혜림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부분은요, 저는 온라인 개학이 발표됐을 때, 일단은 한 달 정도는 학년별 전체 시간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익히 경험하신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리고 학생들이 결과물을 제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달 정도 수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 학교에서 학급별 시간표가 조직이 되어서 그다음부터는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하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1학기 동안 경험했었던 그 경험을 선생님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한 학기 수업을 다른 타격과와 융합해서 하는 콜라보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었던 국어과 교과와 지금 융합을 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미술교과니까는 감상 부분에서 현대의 미술작가 그리고 지리교과 하고 융합을 해서 이렇게 콜라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모아서 우리 친구들이 포트폴리오,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저희 예술교과는 기본 그래도 최저 20%의 논수령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논수령을 위한,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이 전체의 어떤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했었던 이런 수업들을 자기가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논수령 시험을 이렇게 여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교과서 온라인 발표된 다음에 교과서 배부할 때 같이 드로잉북을 배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요 부분은 이 수업은 처음에 우리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어색하고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오픈하는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자신의 이름에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표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 수업은 한 달 동안 진행된 그 온라인 그냥 선생님들께서 익히 하신 동영상으로 수업 내용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그 과정을 따라하면서 이제 결과물을 내는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2학기 때는 온 오프라인 블렌딩 수업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제 생각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2학기 때 만약에 이 수업을 그 줌 쌍방향 수업으로 처음에 오픈 수업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크롬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지금 검색해서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발표 시간에 말씀드리는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크롬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접속하는 게 가장 무난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할 경우에는 제 경험상 되게 많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으로 접속을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워드 클라우드 이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학생들이 따로 로그인도 필요 없고요. 그런 다음에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이 그 줌 모둠 수업에서 그 모둠별로 자신의 특징적인 이름을 개성 있게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모둠장이 자신의 화면에다가 공유를 해서 여기에다가 텍스트 부분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둠 하트 모양으로 해야지, 우리 모둠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야지 정할 수 있고, 색깔도 다 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어떤 이미지 우리가 문자 디자인 하듯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화면을 다운을 받으면 이제 저장 공유가 있잖아요. 이걸 다운을 받아서 화면에 공유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요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표 수업으로 진행을 처음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어과하고 융합을 해서 인문학의 색을 입히다라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온라인으로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오프라인에 왔을 때 학교에서만 학교에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베이스 작업들을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줌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일단 기반이 안 돼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이렇게 구상지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캘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캘리로 우리만의 색을, 자신만의 색을 자기가 읽었던 책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먼저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캘리그라피 쓰자, 아이들한테 재료 주고 쓰자, 이렇게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일단 동영상 수업이긴 하지만은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캘리는 어떤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글의 문구를 작성을 해서 크기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지금 계속 수업 기록을 누적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업로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점점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캘리를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캘리를 어떻게 사진에 담아낼 것인지. 근데 이것도 자, 이제 자기가 제작했던 캘리를 한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담아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물론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찍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미술적으로 미술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그 배움을 배워서 그 배움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자, 저는 카메라 수업을 할 때 가장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베이스가 앵글과 포커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앵글과 포커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일단 연습을 하고, 실제로 학교에 왔을 때는 DSLR 카메라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연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를 동영상으로, 그냥 동영상 업로드해서 제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서 각 반별, 우리가 실제로 수업하는 그 시간대로 반을 배정을, 시간표를 짜주셔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줌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서 수업을 해야지 라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 전에 실시간으로 줌으로 만나기 전에, 그러면 남은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랑 유튜브로 한번 실시간 스트림 방송으로 한번 해봐야지 라는 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화면에 제가 그리는 모양 그려가면서, 근데 요 지금 수업은 어떤 과정에서 진행을 한 거냐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지리티콘을 제작하는 수업에서, 이모티콘을 우리가 뭔가를 그려내려면은 우리 친구들이 펜이라는 도구나 연필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생각에,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우리가 배움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했을 때 정말 저도 너무 정신이 없고요. 채팅창은 볼 여력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실제로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채팅에서 간혹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뿐이지, 그렇게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비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기초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 끝나기 10분 전까지, 수업 끝나고 10분, 그러니까는 그 다음 수업의 갭 10분 쉬는 시간 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했었던 이런 과정들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받은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그릴 수 있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접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강좌를 선택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저희 학교는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소통을 하고요. 기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에 우리 이 수업에 해당하는 줌 링크를 올려주는데, 자,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화상회의 줌을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떤 식의 형식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수업을 진행했냐면, 일단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첫 번째는 학급 전체를 데리고, 왜 저희가 왜 처음에는 도입 부분 수업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우리 학교 친구들과 처음에 전체 화면으로 전체 학급 전체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모둠을 이제 구성을 해서 모둠별로 협력 활동을 하는 그 소회의실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학교 미술 수업 시간에 저희가 만나면은 우리 친구들 솔직히 선생님 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결정 좀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처음 진행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인 맞춤형 소통을 어떤 식으로 1대1로 했는지 제가 뒤에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제가 줌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된 간단한 기구들을 보면은요. 학교에서 쓰는 노트북, 그런 다음에 서브, 모니터, 그런 다음에 마이크, 그런 다음에 타블렛. 타블렛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술실에서 만났다면 제가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그림 위에다 살짝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좀 그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판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타블렛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비를 한 다음에 온라인 저기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그 수업에 해당하는 줌 링크를, 회의 링크를 걸어주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작하기 5분 전까지 입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일단 이 회의실을 오픈하기 전에 그냥 오픈하는 게 아니라 대기실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어야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몇 명까지 들어왔구나. 그리고 저도 아무 준비 없이 화면이 오픈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저도 마음의 준비가 끝나고 오픈이 되면은 훨씬 덜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물론 우리 친구들이 줌으로 들어올 때는 이름은 학번하고 이름으로, 그래야지 학번과 이름으로 들어와야지 저희 교사가 나중에 모둠을 배정해 줄 때 훨씬 한눈에 쉽게 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 경험상으로 우리가 줌에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채팅은 제가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채팅으로 하는 그거를 볼 여력을 수업 시간 때 할 때는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채팅을 볼 여력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또 계속 채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집중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채팅을 비활성화 시켜 놓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채팅은 비활성화 됐다.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친구들하고 소통할 때 소리를 내주는 게 훨씬 더 빠른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활동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모둠 활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화이트보드하고 화면 공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모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회의실을 분류를 해서 우리 친구들을 배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소회의실을 사용하겠다라고 이걸 활성화 해놔야지 우리가 이렇게 줌 회의 시작하고 예약하고 할 때 딱 그 창에 들어갔을 때 이 소회의실 그 메뉴가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회의실을 만들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소회의실 메뉴바가 이걸 활성화 시켜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이 소회의실 메뉴가 생기면은 회의실 만들기 클릭, 회의실 추가 클릭해서 계속 하나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최대 한 반에 28명 있는 반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28명 반도 네모듬, 만약에 네모듬이 넘어가면은 1시간 안에 도입 부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중간 타임에
모든 모둠을 계속 그래도 두세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할 시간이 4개 모둠이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둠을 이제 구성을 해서 소회의실, 소그룹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생님이 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몇 모둠에 몇 명, 누구누구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적어도 파악이 돼 있어서 요런 모둠 구성표를 선생님께서 딱 노트북 앞에 배치 놔두고 그걸 보면서 계속 혹시나 줌을 할 때 좀 단점이 있죠? 활동하다가 튕겨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학번 보고 이 친구는 몇 모듬이네 하고 바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모르고 했다가 정말 너무 우왕좌왕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줌으로 우리가 모둠으로 활동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이제 하는데 자 오늘은 이런 강의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활동 이러면은 당연히 선생님들께서도 이 강의를 쌍방향을 어떻게 했다는 거지 수업을 궁금해하시고 하다시피 우리 학생들도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줌을 모든 활동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활동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좀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제공한 이 시간도 그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걸로 가지고 놀아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수업의 일부분으로 수업의 한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같이 가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엮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지리티콘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모티콘, 지리티콘을 만드는 수업의 한 과정의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드로잉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초점을 잡아서 처음에 오픈 수업을 일단 좀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때만 해도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서로의 어떤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우리 한번 가볍게 분위기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모둠별로 예를 들어서 3명이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그 모둠원 인원수만큼 이렇게 숫자를 배정을 해서 그 모둠원에서 너는 그럼 1 그려, 너는 2 그려, 너는 3 그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숫자에 배정된 숫자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또는 이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 모둠에서는 우리는 5, 6, 7, 8, 9, 10 숫자로 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이미지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연계해서 그려보자 이렇게 논의해서 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숫자 그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동그라미라는 모양을 먼저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라는 모양을 제시를 해주면 우리 친구가 첫 번째 친구가 동그라미 얼굴 같네 눈을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약간 새 같은데 새 그럼 난 새 깃털을 머리털을 그릴까 위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화이트보드는 이렇게 쓰는 거고 화면 공유를 해서 이렇게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덧붙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한번 이런 어떤 경험의 시간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줌회의를 개설하실 때 호스트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오픈 수업을 이제 처음에 오픈해서 전체 반학급을 대상으로 도입 부분 수업을 하실 때는요. 처음에 여기에 지금 메뉴에서 화면 공유에 여기 이거 눌러보시면요. 고급 공유 옵션에서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시고 그런데 모든 활동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든 각 소외실로 배정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한번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다 화면을 공유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모든 참가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를 공유하시면은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도 쓸 수 있고요, 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탬프도 찍을 수 있고, 여기에서 지우기 보시면은 이 지우기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메뉴 두 가지에서 이 화이트보드를 다 지울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그린 것만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버튼이 참 좋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장하면은 우리 모둠에서 최종적으로 이 화면에 작성한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제가 실제 수업했던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5교시 이 노는 이 판은 50점 대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입에서 점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민감하게 전혀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니야? 그럴까? 아니면은 그 자기 학번 맨 끝에 거를 하면은 재윤이랑 지원이랑 겹치는구나. 안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소회의 그러니까 소그룹에 제가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나누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좀 약간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막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흐름이 좀 끊기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근데 잠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저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시 수정 방향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제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하는 과정입니다. 되지 않아? 자, 이렇게 화면 공유해 가면서 이제 숫자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또 그릴 팔에다가 팔다 이 넌센스 퀴즈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둠 이제 전체 또 화면으로 모집이 됐습니다. 네네, 재윤이가 얘기했어요. 각자 학번 파일을 따서 각각 그 변형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 각자 학번을 변형해서? 그러면 학번을 변형했을 때 저 이렇게 이미지는 다른 의미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화면에서 모든 별 발표도 듣고 우리 친구들 얘기도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화면을 공유하고 모둠으로 활동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아까 지리티콘 드로잉을 하기 위한 가정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 그러니까 겨울에 좀 핫했다는 아무노래 안무 그리기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그려서 모둠원들이 서로 동작을 할당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그 그린 동작들을 하나면에 모아서 하나의 안무 동작 설명서 같이 제작해보는 그런 이제 모둠 활동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모둠 구상지 작성하는 걸 한번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노래 틀어서 한번 저도 춤을 춰보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춤춰보면서 한번 놀아보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모둠에서 불하고 요 가운데로 파이프를 넣고 아니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뭐 배분을 하고. 이거는 지금 그 모둠장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이미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저희 줌 그 기능에 또 그게 있거든요. 파일 전송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채팅창에. 그래서 자기가 그린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모둠장한테 보내주면 모둠장이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한글이라든지 이런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둠원들의 이미지를 모아서 하나로 작성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최종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막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도 공유해 가면서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한 10분 동안 안에 구글 클래스룸에 본인이 그렸었던 개인 배정받았었는 개인 안무 찍어서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모둠장은 이런 식으로 모둠원들끼리 했었던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모아서 최종 제출을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랑 주면서 이렇게 모둠을 만나서 이렇게 놀면서 수업도 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이런 과정들이 이 지리티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깔았던 기본 베이스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리티콘,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현대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초 설명을 화면 공유로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구상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 개인별로 구상지를 작성을 하면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니까는 제작한 구상지를 집에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서 제가 솔직히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 교직 생활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구상지를 다 한 장 한 장, 한 명 한 명 다 보고 그 아이가 썼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저도 검색해서 찾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구상지를 다 피드백 해주고 하는 과정을 이런 온라인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냥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보면은 자, 구상지 다 작성했으면 내세요 모아놓고, 그 다음 수업 보면 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기 좀 바쁘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구상지를 다 출력을 해서 미리 반별로 분류할 필요도 없잖아요. 반별로 다 올라오니까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요번에 온 오프라인 블렌딩 수업을 하면서 와, 내 교직 생활에 이런 식의 시간을 가져보는구나. 그래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개인 피드백을 해주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갈릴레이가 자유낙하를 테스트한 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이런 부분들이 제가 미리 조사하고 뭔가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거 제외하고 이게 이제 피사의 사탑이 이탈리아에 있다는 거. 우리 이런 식으로 서연이가 한 명 한 지금 명. 그냥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같이 구상지를 피드백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개인 구상지를 한번 지리티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 줌 수업의 꽃은 모둠 수업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둠별로 우리 지리 내용을 콜라보해서 이제 이모티콘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구나 한번 시작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시키는 건 모둠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구상지를 짜고, 그런 다음에 우리 모든 구상지 짜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특징적인 사물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다 글씨 처럼 샵으로 이렇게 약간 우리 진짜 한다는 게 뭐 어떤 거야? 예를 들면 탑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구상지를 하고 제작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요 수업 시간에 이제 했었던 개인 할당된 드로잉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서 제출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요 정도 수업이 지났을 때 온오프라인 블렌딩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저랑 했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줬었던 앞에 요 부분에서 내줬었던 이 이미지 드로잉을 여기 이제 학교 컴퓨터실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일단 처음에 배우고, 그런 다음에 그 배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모티콘으로 쓸 수 있는 PNG 파일로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라인 수업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리티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예술작가, 우리가 미술에서 감상이라는 부분을 그냥 정말 선언수령 평가를 보기 위해서 미술사 이론? 이렇게 접근하면은 저도 그 부분은 제가 학생이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현대미술이 또는 미술 작품이 지금의 현대에서 지금 보면은 광고에서 가장 활발하게 콜라보하고 있는, 정말 실패하지 않는 콜라보의 어떤 그런 재료다, 이런 거에 보통 예술 작품을 많이 꼽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트 콜라보를 이용해서 자기 홍보지를 제작하는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되게 광범위하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광범위하게 잡으면 저도 피드백 해주기 힘들고 우리 친구들도 다 일일이 검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현대작가 4인을 선정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아시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미지들, 이런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간단하게 정말 한 10분을 하라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인포그래픽을 필수 구성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단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지금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활용한 거는 미리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1차 설명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미리캠퍼스에서 이렇게 나는 키스 헤링을 해볼래, 나는 줄리아 노피를 해볼래, 이런 식으로. 근데 개인마다 선정하게 하면은 키스 헤링으로 완전 막 뭉치거나 이렇게 몰리거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둠으로 그냥 사다리 타기를 해서, 줌으로 사다리 타기 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PPT로 사다리 타기 화면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서 모둠별로 1모둠은 키스 헤링, 2모둠은 뭐 줄리아 노피, 3모둠은 뭐 뱅크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하고, 이 인포그래픽 제작한 거를 온라인으로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들렛을 이용을 해서 각 반별로, 저는 일부러 이 제가 수업하는 모든 반을 이거 한 패들렛 폴더에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냥 경험해서 배우는 바도 있지만은, 또 저는 그 배움이 큰 부분이 다른 친구의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반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패들렛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반별로 자기가 업로드를 해주면은요, 그 다음 시간에 뭘 진행을 했었냐면요, 우리 친구들이랑 줌으로 만나서 이 패들렛에 있는 그 반의 친구들이 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자기는 줄리아 노피를 했지만은 뱅크시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설명드린 게 다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뱅크시를 한 이 인포그래픽을 보면서, 아, 뱅크시가 이게 포인트구나, 이런 부분이 또 더 있었구나, 약간 선생님 설명에서 제 설명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인포그래픽 밑에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댓글을 달는 활동을 했습니다. 댓글을 달는 활동하고, 저는 이 화면을 계속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댓글을 달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이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줌 회의로 다시 들어와서 저한테 선생님 저 왜 댓글이 안 써져요 하는 질문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게 1대1 피드백이, 이제 1대1 어떤 글을 상호작용이겠죠. 그래서 패들렛에서 해봤더니 제 경험상 이게 패들렛에 글 쓰는 게 너무 긴 글이 가게 되면은 계속 버퍼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딱 3단어, 1줄 정도로만 이 인포그래픽을 보고 알게 된, 그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또는 우리 친구가 와, 색감을 너무 잘 썼어, 그러면은 그런 색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서, 주된 포인트를 단어를 찝어가지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설명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패들렛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등등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는, 이렇게 제가 요 사이트를 하나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여러 가지 수업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했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는 미술쌤을 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서 우리 현대미술작가 4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한번 쫙 알아봤잖아요. 이 알아본 걸 토대로 해서 이걸로 끝나면은, 네,
미술사 수업에서 조금 아쉽겠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개인 홍보지 제작할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줌 수업의 꽃, 모둠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모둠별 퀴즈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화면에서 막 이렇게 모둠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단어 퀴즈도 하고요. 이미지 퀴즈도 하고요. 자, 지금 진행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1등이죠. 전체 활동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세 군데. 자, 지성이와 예쁜이들 세 군데 찝으셨죠? 자, 이렇게 얼굴로. 근데 여기에서 줌 모둠 수업할 때 활용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친구들이 각 모둠에 예를 들어서 요번 문제는 각 모둠의 첫 번째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친구들, 네 모둠이니까 4명의 친구들만 스피커를 켜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스피커를 다 오프해 주시면은 그 소리를 스피커를 킨 친구들이 화면에 이렇게 제 화면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먼저 대답을 딱 하면은 그 친구의 창이 활성화되는 표시가 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둠별 퀴즈도 진행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미지 퀴즈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퀴즈 알아본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개인 홍보지를 제작하는 이런 필수 구성 요소, 그런 다음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류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친구가 설명이 다 끝나고 이제 활동 이제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줌을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이런 부분이요, 뭐, 미리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지금 설명해 준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이 활용이 잘 안 되는데요. 라는 걸 지금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트 콜라보를 할 때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린 미리 캠퍼스는 우리 친구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이미지를 소스를 더 얹지더라도 자기가 가공한 이미지를 얹을 수 있어야지 뭔가 다른 이미지들이 작성이 되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왜 포토콜라주 있죠? 그런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활용했던 프로그램은 리무브 비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필요 없고요. 가입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딱 얹으시면은 여기에서 알아서 배경을 제거해주고 다양한 배경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부분적으로 다 없앨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되게 좀 활용을 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개인 아트 콜라보 홍보지, 자기 개인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만들었던 이런 어떤 소스들을 한 화면에다가 미리 캠퍼스에서 담아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구상지 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한 요 소스들을 가지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아까 앞에 포토샵도 배웠지만 이렇게 미리 캠퍼스를 다시 접속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 그 소스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 최종 홍보지를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림판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이라든지 좀 높은 사양의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미리 캠퍼스하고 리무브 비지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했더니 정말 무난하게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들 궁금한 부분이 있죠. 뭐냐?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그냥 화면 보면서 그래픽 프로그램 이용해가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하는 수업은 줌으로는 불가능한가? 그래서 저도 이런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수업도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인 홍보지를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젠탱글이라는 드로잉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반을 홍보할 수 있는 에코백을 모둠 활동으로 제작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는 이제 어떤 과정에서 지금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냐면요. 보이나요? 이렇게 그거지 구상지 못했어. 설명 이거 앞에 들고 다니는데 했고요. 창피한 근데 모든 별로 이렇게 구상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 보이시죠? 어떤 때는 이 화이트보드가 막 낙서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한 다음에 이제 구상지를 먼저 만들고 1차 시에, 그 다음에 블록 수업으로 2차 시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에코팩을 이제 실제로 에코팩에다가 드로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 오프라인 수업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에코백하고 패브릭 마카를 하나씩 다 배분을 했습니다. 미리 구입을 해서 어차피 미술 시간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분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이렇게 모든 별로 지금 이제 에코백 그 물결 무늬를 한 줄씩 건너뛰고 약간 넓은 면적을 물결 무늬에다가 지금은 말 그대로 미술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 막 하는 작업 중간에 제가 이런 부분은 이런 선을 좀 더 가미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줌 수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지? 네.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각도를 조절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서 좀 뭔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각도를 조절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는 세 번째 줄은 1 모듬 친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주 이제 오프라인 때 이 결과물을 이제는 들고 오세요.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었던 그 당시에 사진은 당연히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을 들고 와서 봤는데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이걸 하면서 실기 수업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라고 느꼈던 게 재료나 이런 것들만 우리 친구들한테 미리 오프라인 블렌딩 수업 때 오프라인 수업 때 미리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집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모둠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그냥 정말 모둠 활동하는 거에 절대 뒤지지 않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제일 앞에서 했었던 그런 포토캘리 수업 우리가 DSLR도 활용을 해보고 등등 교회에서 찍어도 보고 이렇게 포토캘리 제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이 친구가 했었던 거는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국어 교과에서 제시하는 필독서가 기본이지만은 거기에서 너무 강요는 그죠. 그래서 필독서가 기본이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영화나 아니면 자기가 읽었던 그런 다른 책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가 느꼈던 대사나 느낌들을 이렇게 다섯 컷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작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섯 컷들과 자기 사진을 활용해서 포토캘리 표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토캘리가 제작이 되고 이렇게 활동까지 끝나면 이제 한 학기 프로젝트 수업의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실에서 모아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포트폴리오 필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우리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정들을 구글 클래스룸에 항상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 결과들을 다 자기네들이 다운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만든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자신의 작품 한 학기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쓰는 선언 수령 평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로 우리 친구들 예쁜 친구들 사진도 찍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온라인 수업 때는 이제 정말 자기가 지금은 논수령 평가의 형식을 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빠르게 급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어떤 활동 과정과 그런 다음에 다양한 수업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제 경험담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이 경험을 해봤다는 그 이유로 선생님들 앞에 섰는데, 이런 제 경험이 선생님들이 2학기 때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